좀 뒤에 불을 좀 드디어 대장이 용단을 내렸다. 하지만 차가운 강물이 등에 닿자마자 용기를 쉽게 사라지고 말다. 우리들은 지금 대장이 먼저 뛰어들어주기만 바라는 눈치다. 세 번째 대전 끝에 대장이 위협을 치기 시작했다. 천불구가 터지자 누구들은 풍수처럼 걷잡을 수 없이 뒤따라 뛰어든다. 누구들은 250만 년 동안 이 속에 전해 내려오던 본능을 따라 거센 물살에 걸려 물살을 거스르며 선을 건너는 수만 마리의 요괴는 동물들이 헤쳐낼 수 있는 지구상 최대의 장관입니다. 녀석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앞으로 나간다. 도중에 힘이 빠지면 순식간에 물살을 휩쓸려 내려가기 때문이다. 벌써 희생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중간에 용기를 잃고 되돌아가는 이 탈자들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전진해 나간 녀석들은 고난의 대가를 얻게 된다. 시체들이 즐비한 전쟁터, 사설을 넘어 또 한 마리가 극적인 성공을 이뤘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대상이십니다. 뛰어드셔야 됩니다. 뛰어들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고요. 오늘 뛰어드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요. 뒤를 되돌아가지 마시고 어떤 물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셔서 미니멀리즘 글쓰기라는 평생의 무기를 한번 가져보시고요. 이어서 책까지 쓰시는 저자가 되시고 저자를 넘어서 작가가 되시고 작가를 넘어서 대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대가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강한 자 누구를 보이십니까? 징기스칸인가요?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초고속으로 멸망했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한 자라며 DNA입니다.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여러분을 부려먹어서 계속해서 사람을 이제 생산해왔죠. 그래서 여러분은 유전자의 종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전자가 가장 강하죠. 이 가장 강한 유전자에 필적할 만한 아니 오히려 더 능가할지도 모르는 더 강한 자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유전자보다도 더 강한 자, 유전자보다 좀 약한 것 같은데 끈질기게 더 강한 자.
워드입니다. 워드 프로세서인데 워드 문자. 다른 말로는 콘텐츠. 워드의 확장이 콘텐츠잖아요. 글, 그림, 동영상, 책, 뭐 어떤 문화, 콘텐츠죠. 콘텐츠가 가장 똑똑합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거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요, 원시 시대부터 뭐 라스코 동물백화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는 계속해서 콘텐츠를 남겼습니다. 징기스칸은 바람의 자기를 새겼지만요, 유럽은 문자의 자기를 새겼어요. 징기스칸이 강할까요? 유럽의 문명이 더 강할까요? 문자를, 콘텐츠를 잡는 자는 저는 이제 만세만만세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의 달인이 되시고요, 콘텐츠의 생산자가 되시고요, 콘텐츠를 전달하는, 확산시키는 플랫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남기잖아요. 자식 남기는 사람보다도 더 큰 사람은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요, 콘텐츠를 남기고 콘텐츠를 전하는 사람, 확산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강의 이제 다 오신 것 같은데요.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니멀리즘 글쓰기 공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시간 연락인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집중하셨어요. 몰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적게 읽고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적게 읽고 많이 쓰는 사람이 훨씬 더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복수를 적게 하고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에요. 많이 읽어도요, 잊어먹어요. 써두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냉장고 속에 많은 음식을 재료를 쌓아두듯이요, 글을 써둬야 강력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의 최대한을 압축, 요약, 응축시키는 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불가경영 아카데미 대표이고요. 애플 CEO 사이트입니다. 또 제 전화번호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번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슈퍼 창업자들 책임하고요. 이제는 어떤 경험을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라,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한 달 돼서 나온 지 한 달 됐죠. 제가들이 책쓰고요. 전략으로 싸우라, 소신불패, 백교 훔치고 창조하라. 백교 훔치고 창조하라를 한번 쳐보면요, 이 포털에서요, 끝없이 연관된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만든 유행어가 됐죠. 교회밖에 승리하라, 이 말도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그랬었고요. 65자 안팎의 2줄짜리 글을 제가 이제 쓰기를 즐겼었는데요. 인생을 바꾸는 10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제가 2줄짜리 글을 1000개를 모아서 1000개를 테마별을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 내용에는 인공지능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글을 테마로 잡고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짧은 글 2줄짜리를 1500개를 테마별로 모아서 책으로 완성시켜봤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1500개를 만들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걸 엮는 것이요, 주제별로 엮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역대 논리의 흐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를 살려가면서 엮는 게 참 쉽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오늘 공개 강의 이후에는요, 미니멀리즘 글쓰기, 스티브 잡스 스타일과 워런 버핏 원칙을 내세운 3주 코스, 기본 코스를 8월 한
한 달 동안 여기서 이 강의장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짧게서는 손끝 기술을 하다가 누구도 무엇도 부럽지 않다 이런 타이틀을 들고 할 거고요. 이어서 6개월 특강 코스는 책 쓰기 실용 연품 코스입니다. 주로 이제 CEO들이 책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업을 남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건물을 남기면 끝내지 않고 책도 남기자. 자기의 그 안목질을 형식지, 책이라는 형식지를 통해서 길이 남기는. 그래서 건물보다 책을 남기자. 책을 쓰니까 만세, 만만세. 이런 타이틀로 책 쓰기 코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니멀리즘 글쓰기인데요. 미니멀리즘 글쓰기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 이제 퍼스널 브랜딩 시대지 않습니까? 뭐 기업이, 직업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개인 브랜드를 가져야 돼요. 그 개인 브랜드를 갖기 가장 쉬운 것이 책쓰기다. 그래서 책쓰기 코스들이 여기저기서 난무를 합니다. 책쓰기라는 것은 상당히 판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판타지를 내걸고 여기저기서 책쓰기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받기도 하고요. 출판사에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권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글쓰기의 기초가 너무 허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글 쓰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평생 책을 3권, 4권 써도 혼자서라도 쓸 수가 없어요. 미자립 상태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느껴보고요. 미니멀리즘 글쓰기를 가르쳐야 되겠다. 최소한의 형식에 최대한의 내용을 응축한 후에 메시지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한 줄 한 줄 글 그 자체가 알미견에 있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글을 쓰자. 그게 미니멀리즘 글쓰기고요. 그 효과는 긴 글을 짧게 만들고요. 어지러운 글을 명쾌하게 만들고 푸짐한 글을 짤록하게 만들고 뭉툭한 글을 뾰족하게 뭉텅이를 낱낱이 개별적으로 득지득지까지를 여기저기 메시지들이 제가 글이나 이 칼럼이나 이런 걸 보면요. 메시지들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분산되어 있는 메시지들을 집중시키고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책을 한 챕터, 어떤 경우는 책 한 권을 다 읽어도요. 2줄로 요약할 게 없는 그런 냉탕의 책들이 있어요. 정말 한 줄 한 줄이 알맹이로 가득 차서 어디다 밑줄을 꺼야 될지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밑줄을 꺼야 되나. 이런 글을 좀 써보라 그러면 이 코스를 배우고 나면요. 배설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설한다는 게 뭐냐면요. 애들은 그냥 아무데나 배설하지 않습니까? 글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설을 오바이트 하듯이요. 배설하는 글을 적으로 쓰지 않고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고요. 짧고 명쾌하고요. 메시지가 뾰족하고 날카롭죠. 책 한 권도요. 한 줄로 압축할 수 있어요.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도요. 2줄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2시간 영화를 봤어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근데 금세 잊어먹어요. 이런 감동은요.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가는 그 뱃자국감 같은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글을 쓰는 거죠. 2시간 영화를 보고 딱 2줄짜리, 1줄짜리 글을 써놓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요. 기자나 작가의 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논설위원들이 쓴 논설을요, 칼럼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쉽잖아요. 특히 기본 코스를 3주 수강하게 되면요, 분포절만 글을 짤록하게 만들고 최소한의 최대한을 응축하는 기술이 생기고 사람이 어지럽잖아요. 글이 어지르면 사람이 어지럽거든요. 명쾌하게 반전시켜 줄 수 있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니멀리즘 라이프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술에서, 문학에서, 공학에서 이것들이 대세로 급부상하고 있죠. 요즘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정리정돈, 버리고 단순하게 사는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선두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모든 미니멀리즘 트렌드와 문화의 가장 핵심은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가 있고 책쓰기가 있는데 어지러운 글은 어지러운 인생입니다. 명쾌한 글은 명쾌한 인생이고요. 글을 휘어잡아야 인생을 휘어잡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짧은 글이 최대한의 세상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짧게 쓰는 손끝 기술 하나만 있으면 누구도 두렵지 않고요.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책 쓰기는 정말로 현란하잖아요. 판타지였어요. 지붕에 어떤 멋진 성곽의 개설의 지붕가도 그렇죠.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요. 정말로 대가들은 탄탄한 기둥을 볼 줄 알죠. 그래서 책 쓰기의 지붕엄기를 고려하면서 글쓰기의 기둥 세우기에 주력하는 이게 미니멀리즘 글쓰기입니다. 책을 진짜 제대로 쓰려면 10년, 20년의 내공이 필요해요. 글쓰기도 잘해야 되고 그 안에 콘텐츠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경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멘토 작가한테 배우면서 팁으로 쓰면요 시간을 10배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청년 4명과 함께 공동 제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종이책 2권을 쓰고요. 전자책 10권을 쓰고 전자책 출판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까지 2년 세웠습니다. 청년 4명이 다 한 거죠. 부글부글 단넷이라는 것이 들어가 보면요. 2년 동안의 흔적들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라 미래식업, 넥스트 2권, 이 2권을 2년 동안 종이책을 썼습니다. 이 2권을 쓰고요. 청년들이 전부 다 유명한 강사들이 됐습니다. 이 전자책 4권을 썼고요. 전자책 요즘은 고양이 인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양이 인재가 대세잖아요. 이 전자책 4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농업까지 터치를 해봤습니다. 요즘 농업이 대세지 않습니까? 농업이 대세인 것 같아요. 네. 농업 전자책을 썼는데 지금 이제 올해 종이책도 나올 겁니다. 구글에 관한 10대들 지금은 10대들이 전 세계의 인류의 문제를 자기 가슴에 품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도 좀 더 보완해서 종이책으로 열려갑니다. 연습 교재로 이제 저 뒤에 있는 대가들이 책을 한 40권 정도 갖다 놨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왜 써서 남겨하는 이론적인 동기부여를 하고요. 미니멀리즘 글쓰기 케이스 스터디를요 77가지를 다뤄놨습니다. 그게 있는 한 가지가 그 안에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고 그 인사이트를 2줄짜리 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줄짜리 글로 요약한 것을 테마별로 엮어서 더 큰 문단을 만드는 케이스 스터디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글쓰기 케이스 스터디 그걸 또 더 장문으로 만드는 스터디 이게 여러분들 책쓰기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연강 계속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하시고요. 휴대폰 번호를 아직 전혀 알려주지 않고 오신 분요 뒤에 스텝들이 써 있거든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저 뒤에 40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다. 대대적인 토목공사 건축 시대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수 인력이 테마와 콘텐츠로 해당 영역의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런 시대가 이미 5년 전에 왔습니다. 2012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조 주고 샀죠. 그럴 때 인스타그램 직원 13명이었어요. 사진하면 전 세계 사진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사진하면 코닥이었잖아요. 코닥은 사진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14만 명이 필요했어요. 인스타그램은 13명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늘어났겠지만 여전히 소수 인력이겠죠. 지금은 테마와 콘텐츠를 잘 잡으면 소수 인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글을 보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글쓰기 힘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도 기자가 되고요, PD가 되고요, 신청 취재를 하고 탐사 보도를 합니다. 1년 내내 탐사 취재를 하고요. 2년, 10년, 심지어 20년 걸려서 탐사 보도를 해서 뭐 이런 그 언론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이죠. 그래서 1인 저널리스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기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PD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자신감만 붙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글을 쓰는 순간 주도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글을 남기면서 최종적인 주도권을 갖습니다. 글로서 세상을 주도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글로 표현해내고 책으로 엮어내라. 세상은 누구도 두렵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진중권 씨 알잖아요. 트위터에 140자 글을 올려요. 그러면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올린 트위터 글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140자. 짧은 글이잖아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트위터를 접교를 했다 뭐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여론을 주도하고 있죠. 글쓰기의 위력입니다. 주도권을 갖죠. 두렵지 않죠. 진중권 씨는 아마 권력하고도 맞짱을 뜨고요. 재벌하고도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 힘이 나옵니까? 짧은 글쓰기의 힘입니다. 언제나 정석이 피터 드러커는 글쓰기에 집중했던 60세 이후의 30년이 자신의 전성기였다. 글을 쓰면서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당장 글 쓰는 것이요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글을 계속 써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내가 글을 썼을 그때부터 나의 전성기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 얼마나 유명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세 이후부터 자기는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왜? 글을 썼으니까. 집중적으로. 노벨력도 인맥도 무기잖아요. 근데 강하고 오래가는 무기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로 세상을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이든지 글로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수학마저도 요즘은 논술로 풀어내잖아요. 수학도 논술형 수학이에요. 요즘은요. 글로 다 풀어내는 거죠. 그림도 글로 풀어내야 돼요. 영화도 동영상도 글로 풀어내야 됩니다. 저는 글쓰기 할 때요. 동영상 보여주고 짧은 글쓰기 시키고요. 그림 보여주고 글쓰기 시키고요. 영화 보여주고 하고 뭐 이런 신문기사나 관련 보고 글쓰기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어떤 것이든지 뉴스를 보고도 글을 써내는 거죠. 글쓰기는 언제나 없습니다. 어릴 때도요. 오늘 이미 초등학생 왔습니까? 초등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왔습니까? 저기 초등학생 저 뒤에 왔습니다. 저렇게 초등학생 때도 글을 휘어잡으면요. 어릴 때부터 세상을 잡아버리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저 초등학생들이 왔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하면 저 친구들은 정말 멋있습니다. 중년에도요, 노년에도. 여러분 60에 은퇴하면 좀 그래도 좀 한 거잖아요. 일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60에 은퇴하면서 전부 다 공황장애에 빠져요. 그 뒤에 무엇을 할까?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요즘 세대들이. 근데 그것만 들어가면요, 90에도 글은 쓸 수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건강 유지 잘하고요. 100살에도 글을 쓸 수 있도록. 글만 쓰면요, 무엇이든지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만이 은퇴시키는 글을 쓰는 사람은. 저자가 자는 동안에도 저는 쉬지 않고 다니는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장을 흔들어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맞춤법이 중요한데요.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의 사용에 중독 현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할 때 너무너무 정말로 이런 말을 한 문장 안에도
여러 번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조, 상투, 오탈자, 틀린 문장. 이것이 집요하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금주나 금면처럼요, 언어의 중독 현상을 교정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르치기 전에는 몰랐어요. 가르쳐 보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그 다음에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구나, 마약 중독과도 같구나. 정말로 각성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평생 가겠구나. 평생 글을 쓰겠다면 글쓰기보다 글쓰기 연습에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탈자,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 구성 이제 유의해야 되고요. 띄어쓰기, 맞춤법, 문법이 잘 틀리면 싸구려 지성인가라는 느낌을 줍니다. 탁월한 문장가가 되기 전에요, 깐깐한 문법가가 먼저 되어야 된다. 저는 요즘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옛날에 신문 기자들은요 글을 틀리지 않고 썼어요. 요즘 신문 기자들은요 글을 정말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틀리는 게 인터넷의 영향도 있어요. 이 지면에 쓰는 글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많이 틀려요. 기자들만이라도 제대로 글을 쓴다면 우리 후대들의 이 문장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책의 목차나 서문에 오탈자가 있는 경우를 봐요. 책을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목차하고요, 그 서문을 읽어봐요. 서문에 오탈자가 있는 거예요. 와, 이런 걸 보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충격입니다. 이건 독자에 대한 테러입니다. 테러. 독자에게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미인의 눈에 띈 눈꽃과도 같은 것이죠. 스티브 잡스 스타일입니다. 미니멀리즘은 언어의 뱃살을 빼게 잘록한 허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양 가다보다는 실조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홀쭉하게 써야 됩니다. 아이맥 PC 모니터 안에 본체가 들어가 있어요. 키보드 연결선도 없었어요. 그게 1998년에 나왔어요. 아이맥이. 좀 20년 전쯤에 나왔어요. 그때 본체를 집어넣어 버렸다니까요. 키보드 연결선을 없애버렸다니까요. 아이폰은 키보드마저 없애버렸잖아요. 아이폰 저도 줄 서서 샀는데요. 2009년도에 강남에서 줄을 서서 아이폰을 샀어요. 키보드가 없잖아요. 그걸 집어넣어 버렸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최대한을 녹이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평생 집착했던 단어는 단순화, 심플이죠. 그것은 그에게 종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게 무기였죠. 무기. 이 무기를 여러분 가지시되 콘텐츠 분야, 기술 분야에서는 못 가지더라도, 디자인 분야에서는 못 가지더라도 콘텐츠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오직 그것에 사활을 걸었죠. 디자인 퍼스트. 디자인을 먼저 던져주고 그 안에 무조건 기술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스티브 잡스 때부터 시작됐어요. 모니터의 디자인을 던져주고 엔지니어들한테 그 안에 다 맞추어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아이폰 그 디자인을 주고 기술자들에게 무조건 이 디자인 안에 기술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저도 이런 두 줄 안에 무조건 책 한 권 분량을 집어넣으라, 이렇게 했지.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미니멀리즘은 글쓰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평생 흑색 티셔츠만 입었죠. 마크 주커버그는 회색 티셔츠만 입었죠. 마크 주커버그에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회색 티셔츠가 그것만 입는데 다른 건 없냐 그랬더니 회색 티셔츠가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핵심만 남기고 다 줄입니다. 애플의 미니멀리즘 이런 것처럼 문틈의 분사를 없애고 단순 명쾌하게 단문을 만들고 이 단문들을 쌓아서 장문을 조직하죠. 아까 제가 1000개를 가지고 책 한 권 만들고 1500개를 가지고 책 한 권 만들었잖아요.
다들 바쁘고 지쳐있죠. 장황한 거를 읽을 이유가 없어요. 미사여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짧고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요, 책 한 권을 읽어도요 알맹이 하나도 없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몸이 건조할 정도로요 간단명료합니다. 반복과 중복을 피해되고요 최소한의 재단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개 중에서 단순히 하나를 골라내는 이것이 미니멀리즘이 아니고요 10개를 다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죠. 그 안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끌감을 찾아야 됩니다.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요 아니면 책을 읽든지 칼럼을 읽든지 신문 기사를 보든지요 여기서 끌감 찾아내든 제 책에 케이스 스터디 77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77개를 뽑아내기 위해서 아마 저는 1000개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77개를 뽑아내는 거죠. 부분적인 이해에 머물지 않고요.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끌감을 찾으면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부분적인 것만 이해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비평을 하든지 그거 가지고 뭐 논평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거죠. 전체 내용이나 주요한 부분을 또 압축하고 요약을 하고요. 다 알면서 주요 부분을 뽑아낸다는 것이죠. 압축하고 요약하면 그거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메시지가 좀 허약하다, 압축하고 요약했지만 허약하다 그러면은 새 메시지를 자기의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 전체가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내가 여기서 파생시킨 여러분 금융에도 파생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로운 자기의 인사이트를 넣어서 전혀 다른 거를 그래서 원래 참고한 글이 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글을 파생의 글을 써낼 수도 있습니다. 재창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씩 써두어서 비슷한 테마로 모으면요 책이 될 수 있을 큰 문장이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1000개를 모으고 1500개를 모아서 책을 2권을 써봤다고 했죠. 최소한의 재단을 응축하는 기술 하나, 이 기술 하나만 있으면요 10기술이 부럽지 않고요. 짧게 더 짧게 가장 짧게 쓰라. 늘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이걸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끊고 또 끊고 되게 끊으라. 내가 지금 글을 끊고 있느냐, 끊어서 쓰고 있느냐 하시고요. 여러분 책 제목을 뽑는 것이요 맨 마지막에 출판사에서 책 제목 그리고 신문사에서 헤드라인 그리고 탑 기사, 일면 탑 기사를 쓸 때 제목 뽑을 때 그거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만큼 어렵죠. 그 어려운 제목을 뽑아내듯이요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 핵심을 뽑아내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너무 요구가 지나치십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대가의 기준을 갖고 살면요 어느 날 1만 시간의 노력을 하면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대가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맞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세상과 맞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끊기의 명수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2년 동안 같이 팀으로 맞춰서 미니멀리즘 글쓰기를 배웠던 청년인데요. 매경의 창에 문화용성원 대학 창의성 교육에서부터 긴 글 컬럼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65자로 압축을 했어요. 생각 근육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도서관 같은 강의실에서 암기 근육을 기른다. 창의성은 놀이터 같은 강의실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길러진다. 여러분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과 정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지식과 정보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과거의 일에 대한 것이 지식과 정보예요. 그것을 암기한다는 것은요. 이미 과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 과거를 배워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격동하는 격변기의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기근육 가지고 나오는 거죠. 생각근육 틀려야 되죠. 이런 내용들을 뽑아내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신문 읽든지 인터넷 서칭을 하든지 이런 걸 뽑아내죠. 뽑아내서 읽고 좀 인사이트 얻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요약해서 글로 써놓는 거죠. 왜? 다음에 써먹으면 되니까. 다음에 반드시 써먹게 될 테니까. 반드시 써먹기 전에 SNS에 7월 10일 날 이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좋아요도 상당히 나왔죠. 댓글도 공유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글이 먹히는 글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점 안에서 축적이 돼요. 글에 대한 자신감을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피드백을 통해서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자이다, PD이다, 저널리스트다.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글인데요. 문장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짧게 끊어서 쓰는 거죠. 위클비저의 긴 인터뷰 기사예요. 그걸 최고의 리더는 직원들이 혁신을 위해 잡을 주고 움직이는 결국은 만든다.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깜깜명료하고 짧게 글을 썼어요. 3시간 만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과 공유 이런 게 일어나면서요. 이 청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점 용기와 자신감을 쌓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은 탐사보도까지 하는 저널리스트로요. 나중에는 어떤 분야의 작가를 넘어서 대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1인 저널리스트라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제가 그 한국일보 기사를 갖고 왔어요. 한국일보 기사가 이거 내용 한 60% 정도는 버렸고요. 한 40%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버릴 거 버리고요. 그 중에서 취할 건 취하는 거예요. 취할 건 취하고 나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65자 안팎의 미니멀리즘 글을 써보는 거죠. 한 줄 반이나 2줄 정도요. 반드시 글로 남겨보는 거죠. 어떤 때는요, 1시간 걸리기도 하고 2시간 걸리기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내 시간이 좀 단축되죠.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이 시간 연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읽어보고요. 오늘 실전 연습하는 2시간 중에 1시간은 실전입니다. 이론은 제가 대충 다 이야기했어요. 좀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줄여봐 봤습니다. 이걸 미니멀리즘 라이프라고 그러는데요.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검은 거 입고 뭐 회색 입고 맨날 이것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미니멀리즘 라이프의 선두주자지 않습니까? 미니멀리즘은 단순하죠. 말 그 자체가 단순이라는 뜻이니까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합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스트들은 필요 없는 것에 대한 집착과 맹목적인 소비 욕망이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며 불필요한 물건을 주변에서 없애고 삶을 간소하게 만들면 삶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불필요한 것을 버릴 용기를 가지고 중요한 핵심에만 자신의 열정을 쏟는 미니멀 라이프를 직접 실행한 사람들이 호평이 이어지죠. 그래서 뭐 정리, 정돈, 전문가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대세더라고요. 일본은 동일본 2011년 3월인가요?
쓰나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많던 집안의 물건들, 그게 나의 생명을 1초라도 구해주지 못한다. 방안이 틈 비면 빌수록 나의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 방 안에 물건이 가득 있다는 것은 재앙이다. 나는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일본에서 2011년 이후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미니멀리즘 활동입니다. 미니멀리즘은 새로운 흐름이죠. 페이버리트 라이프 스타일로 떠오르고 있죠. 방금 이제 칼럼을 먼저 신문 칼럼 보셨잖아요. 기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카드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카드 뉴스도 일종의 미니멀리즘의 한 형태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뭔지 대충 카드 뉴스로 여러분이 파악하셨습니다. 이걸 65자로 두 줄로 한번 여러분 써보실래요? 방금 본 6장짜리 카드 뉴스를 두 줄로 써보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내버리고 필요한 것을 최소화해서 오히려 최대한의 여유를 찾으려는 미니멀리즘 라이프. 좀 복잡하죠, 그죠? 내용을 앞에다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무거워져 버리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급부상하고 있다. 하나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예술, 음악, 미술, 또 글쓰기뿐만 아니라 문화, 또 아예 그냥 생활 가운데서 대세로 급부상하고 있죠, 그죠? 저는 그걸 긴 칼럼을 읽고 이렇게 두 줄로 요약해봤어요. 근데 상당히 핵심은 핵심대로 다 있고 명쾌하면서 전달력이 있죠, 그죠? 글을 이렇게 글 쓰기가 되면요, 두려움이 없으세요. 어디에든지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성욕, 수면욕, 식욕 보다도 더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초에 인간의 깊은 마음속 그 욕구, 가장 끈질긴 그러면서 강력한 욕구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로스코 동물백화에 5만 년 전인가요? 그 그림이 왜 나왔습니까?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글쓰기가 되면요, 어떤 것이든지 짧게 글을 쓰면요, 그 짧은 게 진중권 씨가 지금 140자 안에 모든 세상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걸 자기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글로 세상을 제압하세요. 겁이 없어집니다. 글씨 읽게 되면 겁이 없어집니다. 워런 버핏, 오마이 형의 투자의 기제. 1980년대 버핏은 어시스턴트 1명 데리고 100명 이상이 해야 될 일을 했어요. 할 필요가 없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무의미하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글 하나에 전 세계인의 심장을 찔러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실제로 버핏은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액수가 적거나 보험료가 적은 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생각을 단순화하고 꼭 필요한 일인가에 집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안 만나고요, 안 해도 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일 안 하는 거예요. 괜찮은 일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안 하는 거예요. 연세가 지금 이제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은요, 좋은 일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일 해야 되고요. 좋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사람 만나요. 물론 힘든 약자들을 돕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도와주되, 한 손 도와주되,
또 다른 한 수는 좋은 사람 만나지 말고 가장 좋은 사람 만나고요. 좋은 책 읽지 마시고 가장 좋은 책을 읽으시고요. 그럴싸하고 좋은 일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일 하시고. 왜? 인생 짧으니까. 많이 살아버렸으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90대 됐죠, 그죠? 근데 청년 때부터 이렇게 사신 거예요. 미니멀리즘이죠. 미니멀리즘이 최소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핵심 중에 핵심을 추구한다 그런 뜻이죠. 할 가치가 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와 1988년도부터 했던 스티브 잡스 얘기, 그리고 오마이현님, 워런 버핏의 얘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긴 글, 그 다음에 카드 뉴스, 또 짧은 카드 뉴스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카톡방에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이 카드, 앞에 카드하고 ET 카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시고요.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열어보시고요. 그 카카오톡에 초대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카카오톡 방에 들어가시고요. 방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 카드 뉴스 앞에 거 6개, 뒤에 6개를 올려놓습니다. 뒤에 6개를 보시면서요. 뒤에 6개를 보십시오.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65자 안팎으로요. 여러분 요약해 보십시오. 압축하고 요약해 보십시오. 가장 쉬운 카드 뉴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최강건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긴 칼럼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영화를, 드라마를 보고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카드 뉴스 6컷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요. 이렇게 요약해 보십시오.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카카오톡을 안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 저희가 인쇄를 해요. 그 뒤에 한번 들으실래요? 안 하시는 분. 제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요. 제가 이론적인 것은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1시간은 실습입니다. 제 책도 앞에 짧게 이론을 이야기하고요. 케이스 스터디를 80개 정도 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습이 중요해요. 아까 누 대장도 물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써보십시오. 여기 원고지를 저희가 우리 스텝이 만들었거든요. 그 연습용 여기다가 끄적거려 보시고 뒷면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뒷면을 활용하시고 끄적거려 보시고 원고지에 65자, 이게 극세 표시를 해놓은 것이 65자입니다. 빈칸까지 합쳐서 65자 적어 보시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6개의 내용 갖다가 65자로 준다는. 네네네. 아 예. 그 카카오톡에 넣어드린, 카카오톡 방에 넣어드린 그 오마이 현인 워런 버핏의 그 6가지 카드 있잖아요. 예, 짧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쉬운 예제를 갖고 왔어요.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요약이 원고지 65자, 이 극세대 이름이 65자고요. 65자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100자 정도 뭐 돼도 상관없으니까 요약해 보시고요. 이쪽 오른쪽에 서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카카오톡, 자기 카카오톡에요. 직접 넣어서 연습해 보시다가 이제 됐다. 그러면 카카오톡 방에다가 직접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자기 이름이 글쓴 게 노출돼서 좀 싫다 그런 분이 계시면요.
원고지에 써서 스텝에게 제출해 주신 스텝이 대신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이 노출되지 않으니까요. 소위 말해서 쪽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네? 예. 그거 말고 저거 말고 주셔야 되는데. 예, 그거요. 워런 버핏의 6개짜리 카드 그걸 보고 그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하시라는 겁니다. 앞에 그 마크 주커버그하고요. 스티브 잡스 얘기는 이렇게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작업을 해요. 저도 이제 청년들에게 예제를 줄 때 이런 걸 주거든요. 10분 안에서 내려갑니다. 10분, 15분 안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기에는 좀 벅차니까 제가 갖고 온 게 이걸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6개를 보여드리면서 이걸 이렇게 압축 요약했다. 그러면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워런 버핏의 얘기를 6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카톡방에 넣어드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직접 65자 안팎으로 써보시라는 거죠. 써서 카톡방에 용기 있는 분은 직접 넣어주시고요. 아닌 분은 그냥 원고지 써서 제출해 주셔도 좋겠고요. 카톡 자기 계정 카톡에서 직접 이제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고지 하시지 않고요. 아주 쉬운 것을 갖고 왔습니다. 있는 거 그냥 뺏겨 써도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있는 글에서 키워드와 핵심을 뽑아서 그 부분을 압축 요약하면 그게 메시지가 되죠. 제가 8시 5분까지 시간을 드려볼게요. 예제가 쉽기 때문에요.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톡으로 또는 컴퓨터로 직접 노트북으로 직접 작성하시는 분은요, 그 카톡 방에 우리 미니멀리즘 방에 그 카드를 올린 분 있잖아요. 박승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승호 PD에게 여러분의 글을 보내시면 돼요. 그럼 그분이 자기 이름을 올려줄 겁니다. 원고로 써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그럼 그걸 다시 타이핑해서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렇죠? 그러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직접 작성하셔서 그 카카오톡 방에 박승호 이름 카드 올린 그 이름으로 개인 카톡을 보내시면 박승호 PD가 자기 이름으로 그 카카오톡 방에 올려줄 겁니다. 넘버링을 할 겁니다. 한 50천 정도 되기 때문에요. 넘버링을 해서 여기서 직접 첨삭 지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다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벌써 용감한 분들이 계시면 자기 이름 걸고 글을 바로 올려버리시면 멋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 인생의 대장이 자기니까요. 그 뛰어드는 거죠.
예,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달력이 부족해서. 미니멀리즘 글쓰기잖아요. 미니멀리즘 글쓰기라는 것은 이 글감을 찾는 거죠. 제가 이걸 신문을 제가 3개를 보고요. 또 인터넷으로 늘 뉴스 같은 것을 서칭을 합니다. 그럼 10개를 읽으면요, 이런 게 하나 나올까 말까요? 제가 한 달치 신문을 쌓아놓고 하면 이런 거 한 2-3개 뽑아내요. 신문 3개를 보거든요. 그 신문 한 달치를 쌓아놓고 이렇게 쭉 넘기면서 아, 이 글감 괜찮다. 그런 게 한 2-3개에 불과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 글감 찾는 거죠. 그 찾은 글감 중에서 다 못 가져오고 60% 정도는 버리고 한 40%, 50%를 가져왔어요. 이걸 던져주면서 저는 이걸 다시 편집한 거죠. 던져주면서 글을 쓰되 65자 안팎으로 짧게 2줄짜리 또는 2-3줄로 한번 써봐라. 이게 미니멀리즘 글쓰기잖아요. 압축,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압축, 요약하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넣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표현을 해보라는 거죠. 안 되면 압축 요약이라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압축 요약이라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카드뉴스 형태로 제가 갖고 왔잖아요. 이 6개를 갖고 왔는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미니멀리즘이 뭐고, 미니멀리즘 라이프가 뭔지, 미니멀리즘 기술이 뭔지,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뭔지, 미니멀리즘 음악이 뭔지, 미니멀리즘 미술이 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을 내버리고 필요한 것을 최소화해 오히려 최대한 여유를 찾으려는 미니멀리즘 라이프가 구성하고 있다. 대세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65자 안팎으로 요약을 해본 거죠. 저는 늘 글쓰기를 이렇게 해요. 65자 안팎으로 일단 써보는 거예요. 이런 걸 저는 1000개를 모으고 또 1500글을 모아서 글을 써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책을 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제를 저는 이제 이 워런 버핏의 카드 6개를 카톡방에 띄워드리면서 이걸 65자 안팎으로 또는 두 줄로 또는 100자로 압축 요약하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그걸 한번 써보라. 이렇게 저는 이제 연습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한 5분 정도 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천천히 쓰실 분들 천천히 쓰시고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뛰어들어 보는 거죠. 미니멀리즘 글쓰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짧게, 더 짧게, 가장 짧게, 끊고, 또 끊고, 더 끊고, 안숙명쾌하게, 몸이 건조할 정도로 압축하는 거죠. 예, 용감한 분들이 자기 이름 걸고 쭉 올리시네요. 멋지십니다. 와, 어쩜 이렇게 짧게 쓰십니까? 저보다 더 짧게 쓰십니까? 원고로 쓰신 분은요, 스텝, 이분들이 스텝이거든요. 스텝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로 쓰신 분들. 그러면 그걸 다시 타자로 쳐서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쓰신 분들은요, 늘 좀 기다리기가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강의한 내용을 좀 곱씹으면서요, 새기면 좋겠습니다. 회로가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오늘 강의한 분을 회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